앞에서 얘기했듯이 감정 정서가 대상에 따라서 출렁이듯이 이렇게 변하는 게 보통 사람들이 그렇고 등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 예민한데 그게 단순히 앞에서 얘기한 건 무기대 그것이 다 모든 것을 저부터 해결해 주는 건 아니라 그래서 특히 네거티브 할 때는 앞에서 파지티브 할 때는 파지티브 한 만큼 우리가 뭐냐면 자기가 이 지우를 하는 사람에서 고마움과 감사를 하는 그런 훈련을 하면 점점 더 자기 스스로도 파지티브한 그걸 의식으로 변하는 걸 할 수 있으면 네거티브 할 때는 무기대가 아니라 무기대와 한계 상태가 아주 네거티브 할 때는 네거티브에 대한 연민을 갖다 느끼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지만 부정적 대상이죠. 이 앞에서 네거티브하게 그러니까 그 대상이 갖고 있는 자기에 대한 감정 정서적인 어떤 이 퍼포먼스라는 게 네거티브 할 때 대부분의 후에 뭐예요? 대상의 언행이나 태도, 품성, 도덕성, 뭐 역량, 리더십에 대한 건 부정적인 관념이나 감정 정서 기분이 우리가 혐오하거나 거부하거나 우울하거나 위압이나 분통이나 위축 이런 게 느끼는데 정신심리적 장애가 있는 사람은 그게 더 예민하고 더 거하다는 그 차이라 이게 보통 사람은 당연히 이렇게 느끼는 거다 그러는데 이 사람이 네거티브한 게 이렇게 무엇이 나오든 간에 당연히 그 사람 어때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 뭐예요? 지배적인 가치민 의식 성인의 경우에는 이 가치민적으로 그 사람이 지배하고 있는 게 이게 우리가 가치민도 굉장히 중요한 그거예요. 대부분의 우리가 성인의 지배 의식은 이게 전부 다 성인이 갖고 있는 욕구와 욕망 가치민 쪽이에요. 가치민이 지배한다. 가치민에 대해서 여기 나한테 강의 들은 사람 아주 제일 밑에가 베이지다 퍼플 레드, 블루, 오렌지, 그린이다. 이 사람이 지배적인 가치밈이 어느 수준이냐는 게 여러분이 이제 이걸 알면 상대에 대해서 상대가 지금 뭐 어떤 거냐는 그 사람과의 대화나 이 사람이 어디에 뭐가 지배하고 있냐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베이지가 우리에 갇혀 있는 사람은 원적으로 우리 인간의 생존 본능에 대한 욕구가 지배할 때 그 아들 의식주, 성, 원적인 생존에 대한 이게 자기 욕구가 지배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이게 뭐 생리적인 걸 하지만 이 성도 생리적인 거라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 이 위에하고 연동될 때는 이게 이제 단순한 생리적인 생존을 위한 욕구가 아니라 이게 욕망으로 레드다. 이게 이제 모든 문제에 중요한 게 인간이 전부 다 레드적인 욕망. 이게 이 모든 인간의 여기에 걸려드는 거예요. 욕구는 그야말로 지금 현재 자기가 생존을 위해서나 생존만이 아니고 또 이 욕구는 물론 병리 장애적인 사람이나 아닌 간에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자존감이 없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가 존재감이나 이런 걸 갖다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욕구를 갖는 거거든요. 상대 대상에 대해서. 그런까지 안 하고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거지만 레드는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여기 오면은 욕구가 아니고 모든 게 욕망으로서 이 인간이 갖고 있는 권력, 의지라고 하는 걸로서 얘기하는 거지만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인간이 갖는 기본적인 이기적이고 자기적인 힘, 권력이죠. 소유하고자 하는 무한. 소유에는 돈과 지위, 명예. 욕망은 여기에 중요한 건 이게 이런 거에 대한 게 무한으로 갖고 있는 충족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현대의 인간이 호모사피엔스가 갖고 있는 모든 비극이 여기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그 항구 여기에 갇히게 되면 이 사람들은 베이지조차도 욕구가 아니고 뭘 해? 욕망을 해.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식주는 최대한 화려한 옷도 최고의 명품, 먹는 것도 최고. 여기에 갇혀 있는 사람들 성적으로 다 방탕하거나 뭐 성적으로 우리가 상하서 이게 지금 정상적인 사람은 욕구 수준인데 이거 퍼플만 해도 아직도 욕망이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하고 다른 게 뭐예요? 종족 보존. 이건 생존이지만 종족 보존에 대한 이번적인 이건 욕구와 욕망이 이게 어떤 쪽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종족 보존에 이게 그러니까 우리 본성에 물론 인습의 노예가 되는 거죠. 오렌지는 뭐예요? 완전히 개인주의적 성취 욕망. 이게 정상적으로 되면 인습도 필요하고 개인주의적인 성취도 필요하고 이거 하는 거지만 이것이 이걸로 다 소위 R, 소위 B, O라 해가지고 이것이 이걸로 다 그룹으로서 이렇게 연동되면 이게 다 욕망으로 되고 이것이 전부 다 이게 소유의 중독에 걸리게 하는 현대인들. 그거란 말이에요. 그린에 와야지만 공동체적인 존재적 삶의 의미를 갖는단 말이에요. 욕망이지만 이 욕망이란 게 존재적 삶에 이걸 실현하기 위한 욕망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욕망하고 다른 거란 말이에요. 이걸 놓고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전부 다 한계 상태를 지금 얘기하면서 이걸 얘기하는 건 뭐냐면 다 여기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거나 또 물론 자기 스스로 자기 성취할 줄 가면 자기가 지금 어디에 지금 걸려있는지도 알아야지. 뒤에 이제 뭐 인지 밈에 대한 학습이고 훈련 나올 때는 요 다음 단계 나오는 것은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자기의 문제 그거에 대한 성취할 때는 자기가 지금 어디에 내가 지금 문제에 걸려있는가 하는 걸 아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성인의 지배적인 의식으로서 사회적인 지배적인 성인에게 좀 사회적 삶에서 이게 모든 문제가 되는 게 그걸 알면 우리가 뭐야 한계 상태라는 건 우선은 일단은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떤 네가티브하든 어떤 그거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이게 다치고 사로잡히고 병리적 불건강 CAPU 이게 또 뭐예요? 병리적이거나 불건강하거나 뭐 이런 상태. 이런 거에서 이 사람이 어때요? 전부 다 이게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 전부 다 무의식의 자동 반응으로 이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한계 상태는 어쩔 수 없는 한계임을 이 사람이 어디에 있든 간에 밑에 장애가 심하고 그 사람이 광기적이고 그한 사람은 그 사람들 스스로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안다 이게 그 사람이 그런 상태에 갇혀 있고 그한 걸. 그거 자체를 우리는 그 사람의 한계 상태라고 하지 그 사람 개인으로서 그 사람이 그런 상태에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막 그거 하고 할 수가 없는 그건 그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라 이게. 우리가 문제시 삼는 건 뭐겠어요? 지금 세계 지금 통치자들, 뭐 우리나라에도 이북의 그런 이 삼부자의 그거에 대한 걸 우리가 문제시 삼고 그걸 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가져오는 국민들이 전부 다 그하고 고통을 받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정치가들이 다 통치자들이 다 그하고 문제가 갖는 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분을 하는 거지.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 전부 다 병이 심한 사람들, 병적으로. 아까 내가 혼액 그럴 때 혼액 광적이거나 자기가 심한 사람들.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게 어쩔 수 없는 한계 상태에서 나왔다는 걸 각성하는 거. 이게 훈련에 이제 무기대에서 한계 더 단계 들어가서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냥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상대가 딱 어떤 거에 대해서 네거티브하게 딱 나오면은 깨어있는 사람, 건기가 높은 사람은 절대로 어떤 상대에 대해서 할 때 상대에 대한 배려와 공감과 그거 있기 때문에 그 상대가 자기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완전히 자기를 뒤지거나 그거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다 여기 지금 얘기한 여기에 갇혀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가져가 딱 각성한 거예요. 그게 내 말은 건 심청 나선 동력학적으로 딱 이해하면 야, 이 사람이 어디에 그 갇혀있는 사람이라는 걸 딱 알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쉽게 우리가. 미임과 관련해가지고 어떤 수준이냐 분명 라인이냐 이건 캔일버적인 통합적인 그런 측면에서 이런 걸 할 수 있지만 결국은 미임식의 상태가 무한 소유의 욕망에서 이 사람이 그하고 있느냐. 그 욕망인데 그 욕망 지배적인 위치에서 욕망일 수도 있고 이 사람이 굴종적으로 어떤 그런 지배자 밑에서 호위 세력 또 그 밑에 사냥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역할하면서 자기가 그걸 취하는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이거 RBO라든지 PRB라든지 병리장애적으로 돼 있거나 불건강한 상태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 완전히 이게 어떤 사람이 클로즈 돼 있고 패솔로지컬하다 완전히 닫혀 있고 병리적이다. 지금 통치자들은 다 그런 거지 지금. 그 통치자에서 지금 완전 호위 세력하고 완전히 사냥개 노릇하고 완전히 애완개 노릇하는 사람들은 다 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혼이 없는 사람들은 마찬가지. 혼이 없는 영혼들은 다 좀비화라고 얘기하지만 혼이 죽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거는 여기서 앞에서 얘기한 무기대에서 얘기하는 무조건 연민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가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기 개인과 관련되든지 자기가 관계되는 조직과 관련되는지 간에 그걸 최소화하는 이런 걸 그걸 멀리하거나 또 초월하거나 이 사람이 이제 사로잡히며 불건강 수준이면 대상에 대한 한계 상태의 연민을 자기가 유도하도록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네거티브란 게 심하지 않고 요 아래 수준에 좀 사로잡혀 있고 그러면서도 아주 사악하거나 아주 나쁘게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런 정도의 수준이면 한계 상태의 연민을 갖다가 자각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 옛날 무기대 한계 상태 이 두 개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딱 이 대상과 부딪혔을 때 우리가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 걸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무기대 한계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럼 그거 자체를 하려면 자기 자신 이건 상대에 대한 얘기 자기 자신의 인지 그것도 여중에 인지밈 가치밈이 이 중에 어디에 자기가 지배적인 걸 성찰적으로 알고 알게 또 여러분 치유자로서 그 사람이 그 자기가 어느 게 성찰적으로 당신이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게 뭐냐 이게 내가 인습적인데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소유와 뭘 그걸 위해서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느끼는 거냐 내가 어떤 삶을 하고 있냐 이런 거에 대한 건 스스로 깨우치게 하는 거 이걸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 각각에 대한 게 이게 상세하게 여기에 대한 걸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고 있지만 이 각각에 대한 이게 쫙 특성이 다 있단 말이에요. 건강하고 정적이고 그하고 이런 거를 알게 되면은 밈을 변화시킨대. 가치밈, 인지밈. 여기서 인지는 주로 가치와 연관되는 게 가치밈인 거예요. 변화시키도록 하는 거 이게 이제 가장 이 치유의 기제를 발현하는데 인지를 변화하게 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인지밈이고 그 인지밈은 가치밈이고 그걸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그게 훈련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제일 첫 번째 스타팅 하는 데서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이 치유자로서 여러분 내담자한테 깨우치게 하는 건 자기 성찰적으로 내가 지금 봤을 때 여러분이 심리적 증후니까 아까 내가 얘기했던 성장 발달적으로 봤을 때 내가 어디에 걸려있냐 뭐했냐 그게 부정적인 인지와 부정적인 자기인식 혼의 위축을 가져온 자기의 성장 환경 또 성장 후의 환경 조건 이런 거에 대한 자각과 동시에 그러면서 내가 그걸로 인해서 갇혀있고 빠져있는 가치민적인 게 지금 뭐냐
하는 것을 자각하고 각성하게 하는 거, 이게 제일 첫 번째 그거란 말이에요. 자기에 대한 성찰적인 발견을 하게 하도록 유도하고 가이드하는 게 여러분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건 첫 번째예요. 그 다음 단계는 이제 가면서 우리가 무수하게 많은 의식이 변화하고 학습한다는 건, 여기서 중요한 건 배운 지식으로 한다는 게 아닙니다. 알므로서 하는 거예요. 알므는 깨어있는 의식이 아니어서는 지식이 알미 될 수가 없다 이거예요. 뭘 배우고 알 때 당신이 그걸 지식으로 받아들이지 말라 이거예요. 지식은 지금 AI가 다 해결해 주는 시대가 왔다 이거예요. 뭐든지 궁금하기만 탁 눌러보고 딱 하면 지식으로는 다 알려주는데, 그 지식으로 그거 하면 아무 의미가 없고, 의미가 없다는 건 지나친 말이지만 가이드가 되는 거지만 깨어있지 않은 사람한테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다 깨어있는 의식으로 그걸 갖다 받아들이고 그걸 알고 깨우치면서 이렇게 하면 그건 알미 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그런 식으로 학습하면 그게 이제 의식의 변화를 가져온다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상을 대할 때마다 그런 인식으로 가게 된 미임식의 원인을 통찰적으로 자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상의 언행, 태도, 선입견, 표면적 비상적인 이해, 오해, 오인 요소, 몰랐던 면은, 이게 바로 뭐예요? 자기에 대한과 동시에 이제 대상이, 그게 자기 칼마 대상일 수도 있고, 이게 지금 내가 아까 얘기 안 하고 지나갔지만 앞에서 무기대 한계 상태는 칼마의 대상에 대한 칼마 해체 훈련 이전에 할 수 있는 방편이 뭐냐면 한계 상태예요. 칼마가 있는 대상에 대해서, 칼마에 대해서 여러분이 무기대하겠다 이렇게 먹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그한 거니까. 그건 한계 상태 훈련이지만 그 다음 단계로 가서는 이 사람이 왜 이런가에 대한 걸 갖다가, 이건 칼마에 대해서는 진짜 더 수준 높은 칼마 해체 훈련 하기 전에 방편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칼마가 아닌 일반적으로 자기가 부정적으로 자기를 갖다 업세팅시키고 자기를 고통받게 하고 하는 거에 대한 걸 할 때는 이런 성찰적인 각성자각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인지의 문제인데, 인지는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인지는 어차피 우리는 성장 과정에서 정확하게 인지할 수 없는 게, 숙명적인 게 당신의 문제고 나의 모든 인간의 문제다 이거예요.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장 과정에 전부 다 과거에 자랄 때, 어릴 때, 왜냐면 지금 모든 여러분이 지금 그걸 적으로 이걸 갖다 압축해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영화나 드라마나 뭐 이런 데서 표현하고 있는 게 전부 다 성장 과정에 그 문제로 다 이게 그래가지고 그걸 다 조명하고 그래가지고 문제를 찾고 있는데, 그런 성장 과정의 문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부모를 잘못만 하다 잘못 성장하다 이게 아니라 그 자체가 어릴 때 그렇게 느끼게 하는 것 자체가 정확한 인지일 수 없고 정확한 기억일 수 없다는 것이 모든 사람한테 통한다는 걸 알게 되면, 단순한 자기가 기억하는 부정적 인지기, 또 그걸로 인해서 형성된 부정적 자기, 그것을 얼마나 황당할 수 있는 거냐 하는 걸 각성하게 하는 것이 이런 훈련에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걸 내가 좀 여기서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걸, 이 문제를 마주할 때마다 미임식에 대한 걸 재학습하고 탈학습한다 하는 게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대상이나 또는 자기 자신, 최초의 미임인지는 어떻게, 언제, 왜, 어떻게, 뭐 이런 착각, 불화시, 옆에 대한 성찰적 각성 자각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모든 게 전부 다 오인지된 측면이 있냐, 또 새롭게 인식할 요소면 새로운 인지, 미임, 인지에 대한 성찰적 각성 자각 훈련이에요. 이것은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인간의 똑같은 운명적으로 인간이 갖고 있는 이런 한계, 이걸 갖다 알고서 자기는 어땠냐, 자기를 갖다 완전히 계속 고통을 주고 뭘 하게 하는 어떤 대상, 이게 칼마 대상이나 칼마 대상 아니더라도 어떤 대상이 있다 하면 그것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에 대한 것도 그래야 된다. 어차피 이거는 우리가 부정확하고 잘못된 인식이거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건데, 무엇이 어떻게 얼마만큼 잘못했냐는 걸 가능한 한 리얼하게 우리가 알고서 그걸 깨우치고, 그랬구나, 그래서 내가 더 걸어, 그럼 그와 같이 허황된 가지고 내가 그 더 이상 고통받을 이유가 없다는 걸 인지적으로 알았다고 해가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인지로 깨우치고 알았을 때는 그렇게 다시 그런 상황이 다시 반복될 때마다 그런 깨우치고 안 거에 대한 걸 각성하는 거예요. 계속 그런 상황이 조건화되면 탁 되면 내가 그렇게 돌아가던 게, 그게 대한 각성 자각을 하면 그게 점점 그어가면서 새롭게 이게 그하면서 어감 무의식도 점점 더 릴리즈 되면서 이렇게 되니까 이게 변화가 된다는 이 원리에 앞에서 얘기했던 걸로 피드백 돼가지고 그게 되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인지밈에 대한 재인지밈 학습. 어떤 문제를 마주할 때마다 정면으로 통찰적으로 새롭게 재인지, 재인식하고 긍정적인 방향, 여기서 긍정적인 방향.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문제는 부정에 있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없는데, 소위 말해 우리가 통속적인 말로 자뻑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뭐 그 하는 거, 이거는 부정적인 것보다 낫다는 얘기예요. 그 자뻑이 다
타인을 파괴하지만 않으면은 수행하지 않은 사회에서 그게 자기가 부정적으로 그거 하는 것보다 낫다 이거예요. 근데 그래가지고 그걸 타인을 갖다가 피해를 주고 벌 주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모든 문제는 부정에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부정을 긍정으로 전환하는 그런 훈련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재인지민 각성 자각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부정적인 인지, 오인지.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인지의 원인은 어차피 우리가 성장 과정에서는 7살 이전이 70, 80%가 우리가 지배하는데 그때는 전부 다 오인지 될 확률이 거의 뭐 거하고 오인지 아니라 인지 자체가 수준이 굉장히 얕으니까 부정확하고 잘못되고 완전히 자기가 받아들인 대로 그것이 감정과 정서와 행동으로 그대로 뇌에 의해서 딱 돼가지고 행동 딱 나오는 거니까 더구나 자기가 지금 뿌리 깊은 무의식으로 남은 것들은 다 어릴 때 그런 걸 거치면서 소위 말하는 점점 성장하는 과정에서 코엑스화 돼가지고 완전히 압축된 콘덴스된 엉축된 무의식에 경험화된 의감 무의식으로 되면서 내가 거기에 의해서 반응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다 하는 것을 각성한 어떤 상황이 올 때마다 그런 각성을 반복하면서 더 하면 그게 점점 강도가 약해진다 이런 뜻이에요. 각성 자각 의식 훈련에는 인지 오류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무지라 이게 인지 오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지라는 건 어쩔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실 인지가 제대로 되는 건 어때요? 성장 과정에서 고교 수준 이런 식으로 왔을 때 그것도 성장 정상적으로 인지 발달된 사람들 그때 가면 어때요? 그 사람이 자기를 성찰적으로 메타적으로 인지할 수 있고 그때 가서 좀 실존적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그한 사람들은 대학교 갈 때 좀 통합적으로 이걸 볼 수 있고 개인 일부가 얘기하는 완전한 뭐 통합 패러다임에 의한 게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되면 그 인지 수준이 어때요? 점점 높아져요. 개인 일부가 얘기하는 비전 논리전 수준의 이성적인 거는 제일 위에 그걸 하면 그에게 미치지 못하더라도 하여튼 위에 가면 어느 정도 그게 근접하게 이렇게 되는 그런 인지 결국은 무지무명이라는 게 뭐냐 인지의 수준이 무지무명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지의 수준하고 또 그 인지의 수준에서도 잘못되고 부정적이고 착화되고 잘못되고 이게 두 개가 겹쳐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의 내담자들이 깨닫고 깨우치고 알게 여러분이 그거 한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결국 우리 인간은 그렇게 숙명지어진 니체식으로 아모르파티라고 운명 이게 맞는데 니체가 통찰적으로 보기에는 인간은 그렇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니체가 얘기한 그렇게 숙명지어진 게 우리 인간이라는 게 니체의 그 통찰 있는 위버맨스의 초인이로 나가야 되는 우리 내면적으로 그걸 초월해서 나가는 게 있다고 보는 니체의 그것이 아주 니체 철학의 아주 핵심 엑기스라고 한다면 그런 게서 우리가 뭐냐 우리 인간이 그렇게 되어 있는 존재다. 그런 면에서 니체 철학에 아주 위대성이 있는 거예요. 원인은 제대로 알 수가 없겠지. 원인 말에 모든 전통지혜와 현대와 또 모든 걸 알기 전에는 원인을 완전히 우리가 뭐 알 수는 없잖아. 옥매미역이나 자신을 옥죄는 것들, 대인관계, 심신, 병리자의 건강 문제, 삶의 이거 현실적인 문제다. 현실적인 이런 것들이 어때요? 이게 불편하고 불안 감정 정서에 해체하고 하는 각성 자각 훈련. 이게 인지미임에 대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해체란 말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전부 다 그 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거를 절대시하고 보통 사람들이 전부 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그게 절대시하는 거예요. 이게 또 병리장애에 직결되는 그거라 이게. 거기에서 상대적으로 되고 훈련하는 것은 해체해야만 된다. 해체는 인지적으로 우선 부정확하고 잘못되고 무지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생길 수밖에 없는 아모르파티라 이게. 운명이라고 그래요. 인간의 인류의. 이걸 갖다 우리가 아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우기제 핵심 요결이 여기서 있는데 모든 대상이나 특히 가까운 대상을 받는 고통은 다 칼마적인 관계에 있는 원인을 피상적 부분적 감정적 선입견에서 오해하고 착각하고 단정하는 이거에서 다 생긴 거라는 것을 깨우치고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또 이런 부정적 감정 정서에 편향된 평가를 하는 대상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해서 스스로 고통받고 있다는 걸 깨우쳐 알게 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디서 왜 생기는 거냐 또 왜 고통을 받는 거냐 우리가 부정적으로 오인지 각인된 건 무엇이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할수록 더 깊이 각인되고 강박신경적 우울, 분노와 이런 거에 대한 조절 장애가 심해진단 말이에요. 정동에 대한 병리 기제가 더 악화된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가서 이걸 그러면 어떻게 이게 이미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정동의 변화를 위한 훈련을 또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치유 기제의 핵심이 뭐냐 여러분의 치유 대상자들 내담자들한테 깨어나게 이끌어야 될 그런 것들이에요. 인지적으로 무엇이든 잘못되고 고통스럽고 불편한 건 모두 그러니까 불편한 건 모두 뭐하고 연관되지 모두 부정적으로 오인지 각인된 거예요. 그거는 부정확하거나 또는 잘못되거나 무지로 인해서 생겨야 돼. 그건 너는 누구나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럭키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타고난 건기나 또 타고난 성장 환경이나 모든 것이
그것이 도와가지고 그한 것도 일시적으로 그게 더 나쁘더라도 그건 오히려 더 여기서 우리가 수련 수행 지금 이것이 어떤 면에서 이게 축복이란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걸 넘어서면 그게 축복이 되고 그 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그것이 완전히 불행이고 또 지옥 같은 삶을 평생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지만 동시에 나왔던 자기자애, 자의격려 이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자기자애, 자의격려를 위한 CVPA, Creative Visualization and Positive Affirmation, 시각화, 상상, 확언, 나중에 이제 혼의 치유에 나오는 건데 그게 핵심 그게란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뇌를 갖다가 변화시키고 우리가 의감 무의식을 갖다가 릴리즈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하면 이것을 해야지만 우리 뇌가 변하고 우리의 억압된 무의식, 방어기제, 그거에 갇혀있는 무의식이 에너지가 릴리즈가 이렇게 해서 되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혼과 뇌가 같이 되네. 이거 이외에는 될 수 있는 건 더 위에 수련, 수행 단계에 가가지고 진짜 수행적 삶, 수련적 사는 단계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거보다 높은 수련에서 다 그거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수행적 삶을 하는 사람이 여기 찾아오실 리도 없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100% 예외가 없는 거지. 0.01%의 그런 예외도 없는 거예요. 이런 작성자학 훈련을 그대로 한다 이거예요. 모든 분이 자기 자신의 무지몽매로 얘기해요. 그럼 나만의 무지몽매가 아니고 고통받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무지몽매고 우리 인류 중에서 고통, 불행에 빠진 사람들이 물론 사회적인 삶이나 환경이나 전 조건 때문에 삶의 고통을 받는 사람 말고 삶은 보통 생존 수준 이상의 삶은 갖고 있는데 그런데 고통과 지옥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삶의 조건이 생존의 수준에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생존을 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인데 사람이 고통과 불행의 지옥에서 빠져 있을 때는 그게 된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자기 경제 자유를 5인지 의식을 자기 포용하고 반복 각성 자각 훈련하는 게 차유기에 발현시키는 가장 강력한 각성 자각의 의식 훈련의 기도. 여기서 중요한 건 의식 변화를 위한 훈련은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의식이 변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우리가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고서 훈련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단순한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자기가 마음을 갖다 그렇게 쓰려고 하는 노력이나 이런 가지고는 아무런 그게 안 된다. 오각인 인지, 잘못 각인된 인지라 이거예요. 그 잘못 각인은 두 개라 버렸어요. 부정확하고 착각이고 무지로 인해서 잘못 각인된 그게 오각인 인지. 내가 강조하는 게 모든 게 오각인된 인지인데 오각인의 원인이 바로 이게 부정확한 잘못된 착각과 그다음에 무지. 그건 인지 발달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한계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아닌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없었어요.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법칙까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것이 병리 장애나 심한 장애도 안 나게 되는 타고난 근기와 환경과 이런 것 때문에 그걸 겪지 않았을 뿐이지 그 겪은 사람은 그런 것 때문에 환경과 칼마와 유전과 환경 때문에 그게 형성됐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자기 긍정 자애로 5인지 각인 의식을 자기 포용하며 반복 각성 자각 훈련하는 게 바로 이게 반복 각성 자각 훈련 강력한 의식 훈련의 길이다 하는 것이 여기서 앞에서 얘기한 무기대, 한대 상태, 뇌인지, 재인지명까지 세 가지 이게 가장 인지 훈련에서 중요한 거고 이제 이런 치유기제를 갖다가 인지적, 부정적인 5인지 각인 인지 각성 훈련에서 뭘 유념해야 되느냐 하는 걸 얘가 요약해놨어요. 여기 어차피 오감에 의존하고 뇌신경 회로, 뉴럴 네트워크 회로 체계에 의존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인간이라는 게. 그리고 또 우리가 무의식에 의존하여 인지인식하는 존재이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대상자들한테 이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갖다가 자기만이 그렇다 이게 아니고 우리 인간이 이렇다는 것에 대한 인지를 그 사람이 하고서 깨우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당신은 조금 불운하거나 불행했을 뿐이라 이거예요. 환경의 조건이 좀 더 심하게 했을 뿐이지 보통 사람은 약간 그렇게 있어도 그게 드러나지 않거나 저지하고 뭐하고 하면서 통제하고 극복하면서 살 뿐이고 심하냐 아니냐 차이라.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건 불가피하다는 거고 깨지 않은 모든 인간은 다 그렇다 이거예요. 자동만은.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격려하고 자애하며 각성자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애적인 자애가 하고 각성자각하고 인지적으로 이 두 개 같이 가면 의식은 변하게 돼 있다 이게. 어떤 우리 앞에서 얘기한 그래서 언제나 경물치적 명료한 인지를 위해서 깨어있다 이게. 경물치적인 건 하나의 오메가 포인트 같이 목표로 생각하지만 경물치적으로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거예요. 뭐 절대적인. 그렇지만 보다 더 나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은 그걸 보지만 신의 행정에서 수행 단계에서만 그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치유 단계에서도 암 자체가 뭐라는 걸 깨어있는 게 이게 뭐야 학습하는 거예요. 삶에 대해서. 이게 깨어있는 의식으로 이해한다. 이것이 우리가 목표는 지식이 아니고 알미란 말이에요. 삶에 대한 걸. 정지, 정견, 정사유. 이 세 개를 우리가 목표로. 그래서 중요한 건 바로 하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거예요. 바로 볼 수 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존재적으로. 그리고 이건 사유적으로, 인식적으로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목표로 해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이든지 대상에 대한 거지. 처음에는 아까 뭐라 했어요? 자기 문제, 자기 대로 시작한다 했지만 점차로 그걸 갖다 확장해서 또 상대에 대한 문제. 여기서 지금 계속 우리 인간이란 이렇다. 인간에 대한 이해. 그러면서 인간이 이렇고 이 세계가 어떻다. 단계적으로 확장해서 가는 거. 그게 이 과정을 거치는 여기에서 이게 굉장히 치유의 단계에서 이게 혼에 대한 문제, 이게 마음에 대한 문제고. 그래서 이것이 서로가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 영향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치유 단계에서는 인지적인 이 각성 자각 훈련이라는 게 이게 제대로 된 학습, 삶에 대한 의식의 변화를 가지고 하려면 여러분의 내담자한테 가르쳐야 될 게 뭐냐면 매 순간 나도 배우고 있다 이거예요. 삶이란 것 자체가 러닝 프로세스라고 내가 앞에서 얘기했다. 이거를 여러분이 깨우치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내담자한테 나도 매 순간 지금도 배우고 있다. 그리고 또 지금 오늘날은 또 배우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요. 오늘날은 AI가 일단 지식으로서 다 구해줘요. 초의식적이고 정신, 영혼 이쪽에 대해서는 AI가 어떤 해결을 주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우리 인지적으로 현실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정확한 알과 인간의 심리적이고 그걸 갖다 철학적, 심리적 뭐 이게 전통적, 종교적 이런 거에 대한 걸 갖다가 어떤 문제에 대한 걸 우리가 제대로 알게 해주는 데는 지금 AI가 구할 수 있는 데가 지식을 통해서 모든 걸 다 크로싱 해보면 이게 알모로 이렇게 깨어있는 거 보면 이게 이런 알모를 갖다가 학술적으로 그거 갖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담고 있는 진리 그게 뭐냐 하는 거 갖다가 알모로서 깨우치는 거 아주 사소한 거지만 모든 것부터 우리가 배우는 과정이다 하는 걸 아는 거 이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러닝 프로세스에 대한 그것이 각성자고 수련만에 하늘이 준 유일하게 깨어나게 하는 섭리이고 온유의 법칙. 우리가 이걸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디에 지식적인 걸로도 내가 철학이다. 니체의 철학에 빠졌다. 쇼펜하우의 철학에 빠졌다. 하이데가 철학에 빠졌다. 라깡의 뭐 심리에 빠졌다. 융의 뭐 분석실에 빠졌다. 그게 빠지면 그게 다 뛰어난 통찰들이 있죠. 위대한 철학자고 심리. 근데 그게 갇혀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게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건 통찰을 제공하지만 그게 해를 주는 게 아닌데 그게 갇혀가지고 그 시각으로 뭘 보려고 그러면 깨우치고 그래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AI 시기에 우리가 그거 아는 거 어떤 특정한 그게 아닌 거 AI가 또 그렇지 않은 걸로서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알 수 있고 그전에는 우리가 사실 자기가 접하는 게 뭐냐에 따라서 육의 분석 심리에 빠졌다. 또 신융학파적인 게 빠졌다. 뭐 어떤 뭐 대상 관계를 빠졌다. 멜라니 크레인가 가지고 있는 통찰은 우리가 인정하지만 그거 일반화 할 수 없는 거 그거 가지고 뭐 할 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모든 지식이라는 게 다 학문이라는 게 그런 관점과 시각에서 보면 게 통찰이 있고 그 안에 있지만 그게 갇혀버리는 순간을 우리가 그 이상 진리를 볼 수도 없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게 근데 지금 현재는 AI 시대가 그걸 또 가능하게 하는 시대가 왔다는 얘기예요. 모든 지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시대. 어느 한 특정한 관점이나 시각이나 그게 아니고 그런 거를 더 치유를 더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조건이 사실은 인지적인 암 그와 연관해가지고 그런 시대가 왔다는 얘기예요. 인간은 오감에 의존하고 뇌신경 회로 뉴럴 네트워크 회로 체계에 의존하고 무의식에 의존하여 인지하는 존재이다. 그러니까 실수나 오해나 착각은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알미 거기서 거치는 게 아니고 좀 더 나은 암, 좀 더 깊은 암 그리고 그건 아주 단순한 또 이게 학문적인 그런 데서만 그거 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다 배우고 깨우치는 그런 러닝 프로세스다. 깨어있지 않은 인간이 다 그렇다. 경물 치적 명료한 인지를 위해서 깨어있는 각성자가 훈련만이 하늘이 얘기해서 섭리고 온유의 법칙이다 하는 것을 깨우쳐야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무기대, 한계상태, 인지의 변화 이거 다 했어요. 인지는 뭐예요? 지정의 그래서 정동 특히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병리장애적인 그런 걸로서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정동이 그래가지고 감정과 정서가 확 뒤집어지고 그래서 추동하고 충동에 의해서 행동하고 그래서 그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중독에 빠진단 말이에요. 중독적 행위에 자기가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알면은 정동 에너지를 갖다 어떻게 변화하느냐 하는 걸로 억압되어 갇힌 모든 그림자의 정동 에너지를 갖다 우리가 해방하는 거. 그리고 이런 것은 전부 다 각성 자각에서 앞에서 얘기한 긍정적인 정서 에너지.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적으로 구한 것은 전부 다 앞에서 이미 다 얘기했어요. 인지적으로. 다 인지적인 잘못된 착각, 오류, 무지 때문에 이게 생긴 거라는 걸 우리가 각성 자각하면은 그럼 우리가 그 이상 그걸 동일시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정서 에너지로 전환하는 거예요. 교란 억압된 백제 감정 정서가 기체 추동 에너지, 양자 의식 에너지, 3A 조합 파동식 에너지로 전환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좀 하나의 목표적인 걸로 이게 3A라는 게 이게 뭐예요? 오메가 포인트로서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병리 장애 상태에 있다는 건 우리의 이 신체, 기 에너지, 감정, 정서, 마음, 혼 이것이 전부 다 어때요? 교란되어 있다는 얘기랍니다. 교란의 근본 원인은 외부에서 오는 어떤 사기나 신체적인 질병이나 파괴나 이게 아니면 전부 다 위에서부터 오는 거라는 건 내가 누누이 강조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혼적인 더 올라가면 영적인 칼마
칼마적인 거지만 영적인 문제라 하면 이건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수준이 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혼적인 것만 내가 국한한 이유가 치유와 관련 때문에 그런 겁니다. 혼에 대해 중요한 게 의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쇼펜하우어가 뭐예요? 의지와 표상하고 세계에서 쇼펜하우어의 부정적인 거에서 의지가 이 갖는 문제, 그거는 의지의 문제가 또 불교에서는 말라식의 무의식의 그에 대한 거고, 전부 다 우리 인간이 어리석고 무명한 상태에서 이게 다 현대 심리학식에 대한 의감 무의식의 형태로 된 게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에 의해서 의지가 추동하는 거란 말이에요. 쇼펜하우어는 그 당시에 심리학도 없었지만, 그렇지만 의지가 모든 게 문제구나 하는 걸 알았다 이게. 인지하면 다 표상으로 세계라. 근데 쇼펜하우어의 통찰은 놀라운 거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의지의 문제. 인간이 이러다 보니까 다 이게 교란된 상태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거를 양자적으로 보면 이 모든 지금 얘기한 신체 생명장이나 고유의 기의 에너지장이나 감정 정서 에너지장, 마음이나 혼이나 에너지 파동장이지. 에너지와 정보라는 건 식과 기예요. 이런 것들이 다 교란되어 있는 것을 조화로운 파동 상태로 전환하는 문제라지 이게. 전환하기 위해서는 양자 의식 에너지를 긍정적인 3A 조화. 이건 하나의 목표를 제시한 거예요. 3A라는 게 양자 의식 에너지, 양자 파동, 생명 양자 파동장이라는 게 의식과 에너지. 이 자체가 3A라는 게 내가 얘기하는 어튜먼트, 어톤먼트. 내가 쓰고 있는 얘기지만 이게 케닐브가 그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튜먼트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예요? 양자적인 우리가 소우주란 말이에요. 대우주하고의 공명과 조율이 내가 얘기하는 명상이나 수행이나 수련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단계가 자기가 체험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게는 아니래요. 어떤 목표를 제시한 거예요. 어튜먼트는 이게 동조, 그다음에 에다노는 합일. 기독교 수행의 뭐 제위의 단계 하면 하나님과의 합일의 단계 이런 단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통속적인 용어로 쓴 거지만 소우주로 양자 생명, 파동장으로서 대우주인 다 이런 공명하고 동조하고 합이라는 이거는 물론 명상, 수행 하면은 명상 수행이라는 게 다 항상 이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라는 건 원인이 전부 다 이 부조화와 이거에 의해서 온 거니까 3A 조화 파동. 이거는 이제 이 수행 단계가 아니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생명장들이 이 우주와 완전히 조율되고 공명되고 동조되고 합일된 상태가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병리와 장애 이건 모든 인간이 완전한 수행이나 수련에서 대단한 경지까지 가는 사람들 제외하고서 그렇게 되면 기독교 수행을 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근본주의 기독교 얘기하는 게 아니라 렉처 디비노가만 해도 성경, 렉처, 그 다음에 뭐예요? 기도, 그 다음에 메디테이션, 묵상, 컨템플레이션, 그 다음에 실천, 실행. 불교도 마찬가지로 똑같거든요.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이건 다 이렇게 되기 위해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이 2단계 가는 게 아니고 2단계는 나가기 전 단계에서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걸 깨우친 단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가지 않으면은 그 과가 어떻게 나타나면 처음에는 알매 단계, 기독교적으로 얘기한다면 기독교에 임하고 알매, 하나님에 대해서 알매 단계에서 그 다음에 이게 회심, 메타노이아 단계, 그 다음에 정화의 단계로 정화라는 게 수련 수행이 광명의 단계, 빛을 보는 단계, 그 다음에 합일이다 뭐야. 근데 이런 단계라는 게 기독교적인 불교는 말부터 기독교는 여러 단계인데 그건 수련 수행의 어떤 경지를 거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그 단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걸 깨우치고 알게 해주는 어떤 면을 오메가 포인트로 당신이 나아갈 기장이 이거다. 그 전에 우리는 어떤 치유를 하고 보여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혼유, 심유, 백유, 기유 그러니까 이게 각각의 이 수준의 그 동조, 치유, 수련이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가장 뒤에 다시 또 나오는 것들이에요. 혼의 치유는 이쪽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간단한 개념만 얘기하고 갈 텐데 양자의식, 연민, 각성자학 치유 양자적인 얘기를 하지만 이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은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다른 걸 하지 않고 나중에 이제 치유의 이런 단계를 어느 지나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자기가 수련적인 단계로 갔을 때 그때 이제 이 칼마 대상을 갖다가 자기가 완전히 칼마를 해쳐야 하기 위해서 앞에서 얘기한 무기대 한계 상태하고 인지에서 그 자기의 칼마를 가지고 파동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칼마 대상에 대해서 칼마로서 자기가 고통을 받는 사람이 칼마 대상에 대해서만 얘기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칼마 대상과 그한테는 건 자기가 어때요? 정신과 의식의 무의식의 파동이 부딪히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건 칼마로 그러면 내가 부딪히지 않으면 그게 내 의식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 파동이 다른 파동대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에 얘기한 인지밈, 인지에 대한 가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칼마 대상과 또 정신심리적인 장애 있는 사람들도 다 고통을 받는 게 가기 가까운 사람과 칼마에 의해서 이게 더하는 게 심한 게 많다 이거예요. 그걸 당연히 칼마에서 벗어나려면 바로 원인이 똑같은 파동대이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라 이게. 소위 우리가 요새 통속적으로 얘기하는 끌어당기의 법칙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 파동적으로 얘기했을 때 좋은 에너지, 좋은 길이는 서로 끌어당긴다 이런 의미지만 통찰은 있는 거지만 그게 다 어디다 통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얘기하는 건 오히려 파동이 같은 파장 때문에는 부딪혀가지고 부셔지고 혼란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벗어나는 건 의식의 파장대를 바꾸는 의식에 대한 인지밈, 제뉴 훈련 이걸 해가지고 의식을 바꿔야만 그러면서 이제 한계 상태, 무기대 한계 상태는 그럼 자동적으로 의식이 바뀌어지면 하면 점점 더 칼마의 대상에 대한 그 전에 그걸 몰랐을 때는 굉장히 심각하고 그것 때문에 항상 뒤집어지고 더구나 이 장애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더 그하겠지. 그 같이 나오면서 더 심한 반응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것만 알아도 이게 그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파장대를 바꾼다는 거. 무기대 한계 상태를 막 그런 각성자각 훈련하고 파장대를 바꾸는 거. 그건 인지. 그래 앞에서 지금 얘기해온 세 단계 이것이 다 그하면서 마음 챙김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어른들이. 그건 물론 이제 기공 같은 거, 치유 명상 기공 우리가 하는 그 같은 걸 해가지고 그것도 알아차리고 훈련이 어느 되고 하면 이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어떤 명상의 어떤 그게 안 가더라도 모든 게 우리가 의식의 파동, 의식의 문제고 의식의 에너지의 문제고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 양자 의식 연민이라는 얘기는 티베트의 수행 중에서 두 가지가 있지. 티베트의 수행에서 족첸 수련 말고 또 하나 유명한 티베트 수련 통렌과 족첸 두 가지란 말이에요. 통렌 수련을 현대화한 거라고. 통렌 수련은 이게 대단한 수행의 경지에 가기 전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통렌 수련한 건 다른 사람의 칼마의 대상이거나 다른 사람의 아주 그한 걸 갖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나쁜 에너지를 자기가 쫙 다 흡입해가지고 그걸 정화시켜가지고 그 사람한테 다시 보낸다. 그거는 대단한 수련의 경지에 가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의 모든 그 나쁜 걸 갖다 대증 같은 걸 다 자기가 흡입해가지고 정화해가지고 그 보통 사람이 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얘기라고.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야? 양자의식을 파동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칼마가 대상이 된 사람이 그거 하기 전에 물론 이게 상세하게는 그 단계는 내 설명 안 하겠어요. 그 전에 기본적으로 자기가 이제 중단전 수련이 뭐 해가지고 에너지를 가한 그 과정은 여기 하지 않고 그 사람이 양자 파동 에너지 교란파를 갖다가 쫙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 교란파를 갖다가 조화파로 그 사람한테 다시 염으로 해서 보낸다. 이거는 통렌 수련의 그 끔찍한 그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통렌 수련을 양자 파동 에너지로서 이거는 그냥 수련하기 쉬운 거예요. 그런 파동을 하면 칼마 대상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파동하면서 먼저 또 훈련을 양자 대상에 대해서 연민을 자기가 그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대가 가가지고 그렇게 되면 칼마는 대부분의 아까 내가 얘기했던 모든 정신심리적인 장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그한 거 거의 대부분이 이 칼마가 부딪히는 자기의 가까운 자기의 혈족이거나 가까운 대상 대부분에 그 때문에 생기게 많다 이게 성장 과정에도 다 그런 게 그래. 그 대상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치유하고 벗어나는 거 칼마의 치유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래서 내가 지금 굉장히 중시하는 게 나중에 이제 자기가 이제 치유 명상 기공 정도만 하더라도 마음챙김 명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수능 가는 사람한테는 이건 어려운 게 아니단 말이에요. 마음챙김 명상 할 수 있다고 다 그 사람들 다 칼마에서 다 벗어나 있어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양자 의식, 연민, 각성, 자각. 뭐 영어에서는 이걸 갖다 compassionate exchange, meditation 이런 말을 쓰는 거지만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훈련으로서 얘기해요. 수련으로서. 칼마 해체, 각성, 자각, 치유 훈련. 이게 지금 이미 앞에서 다 얘기한 거예요. 칼마의 해체, 각성, 자각, 치유 수련. 앞에서 얘기한 인지적인 치유나 이런 인지 치유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된 사람들이 이런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그걸 제시한 거예요. 통찰적인 각성, 자각. 모든 게 우리가 지금 만트라로 한다 그랬어요. 인지적인 것도 그렇고 자기자애도 그렇고 시각화 또는 화건, 상상, 문시 이런 것도 전부 다 그걸 가지고 만트라적으로 하잖아요. 계속 염성하고 염각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이런 것을 하는 단계. 이게 지나고 호흡치유적인 그런 건 자기가 마음 챙김이나 뭐나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단계에 간 사람들이 이제 모든 것에 남아있는 습기나 또 자기가 그걸 아직 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물을 갖다가 우리가 화두로서 거하는 게 아니라 화두이면서 만트라를 무라는 것이 갖는 의미를 갖다가 불교에서 무라고 담는 게 뭐예요? 온 개공이라고 돼요. 모든 게 공하고 있는 무와 공이 현대적으로는 뭐예요? 유식으로서 그하면 모든 우리가 하는 식, 우리 심의 식, 우리 모든 게 언어적인 걸로 낙강적으로 얘기하면 언어와 상징 해석에서 우리가 들어와서 이 기의, 기표, 기의로서 이렇게 하게 되는 유식도 다 식이란 게 답이 언어란 말이에요. 그 언어로서 우리가 이게 그하게 되는 것들이랑 대상과 공형성되는 우리 오늘 인지과학적으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든 걸 갖다 인지할 수 있는 어떤 분리된 존재로서 이걸 다 인지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건 지금 오늘 인지과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적인 걸 따지지 않고 불교적인 게 오늘 인지과학적으로 얘기하고 신과학적으로 홀로그램으로 얘기하면 완전히 유식이 100%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설명이 되는 불교에서는 유식이라 해가지고 모든 게 만법유식이다 유식무경이다 이건 오늘 현대와 완전히 인지과학적으로 신과학적으로 홀로그램으로서 뇌에 의해서 인지가 형성되는 과정이란 게 대상과 자기란 건 혼 뇌를 통해서 공형성되는 거란 말이에요. 분리된 뇌 그게 따라서 우리가 인지하는 게 모든 개인마다 다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안다는 것 자체가 불교의
하나의 근본적인 가르침이 있지만 우리가 현대 과학적, 인지과학적, 신과학적으로 확실하게 알면 뭐예요? 끄달리고 그하고 있는 모든 부정적인 심의식들 이게 전부 다 아무런 실제가 아닌 건데 물론 서양적인 전통, 철학이나 심리에서 이게 현실적이고 실제고 뭐 그거에 대한 게 포상이고 뭐 기표고 기의고 뭐 이런 거 얘기하지만 이건 중요한 건 그 자체가 그게 아니라고.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거 자체 현대 과학적으로 인지과학과 신과학적으로 너무나 확실하게 아는 거니까 만트라를 통해서 이미 화두적으로 지금 이게 무가 의미하는 것은 모든 우리가 갖고 있는 심, 의식 이게 다 무라는 거 이게 이미 알고서 여기에 무라고 이게 만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어떤 거에 대한 게 조금이라도 기분이든지 감정 전선이든지 칼마 대상이든지 뭐 딱 그거 할 때는 그게 무라는 걸 자각하면서 무 하고 딱 들어가면 이건 단순히 없어지는 게 아니고 어때요? 점점 더 각성적이고 더한 걸로 가는 거예요. 그럼 그게 점점 더 노이즈화되어 가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내가 무자를 하나의 화두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화두 푸는 거하고 달리 이미 이건 화두가 풀려지는 화두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전통주의나 현대 과학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그건 확실하게 깨우치 않는다 이거예요. 이걸 갖다가 이제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 잔존섭기, 무의식, 심령 무의식에 아직 우리 칼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래야식, 그게 있는 것들은 다 장시가 나오는 것들이란 거예요. 다 식이 들어가 있고 식이 다 변형되고 그게 무의식을 통해서 나오거나 이걸 갖다 우리가 그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건 서양 심리학에서는 뭐 우리가 융의 분석 심리학이 뭐 원형을 다루고 뭐 하고 있다고 하지만 전혀 그 하기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서양 심리학에서 불교적인 것 같지만 불교적인 하지만 현대적으로 불교의 뿌리를 두고 있지만 현대적으로 확철하게 그 하면 자라는 게 이런 걸 다 아는 각성된 상태에서 하는 일을 만트라적으로 하면은 이건 단순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모든 이 망상 또는 잡념 또는 대상에 의해서 촉발되는 감정, 정서, 기분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그런 파동이라는 게 잘못된 식에 의해서 이게 에너지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한 그런 치유 그거에 대한 걸 거쳐 와가지고 치유 기제를 갖다가 가는 거에 대한 그거예요. 그 전에 내 앞에 3A를 얘기했잖아. 지금 갖고 있는 대상이 칼마가 아니라 부딪힌다는 얘기는 뭐예요? 의식의 파장대가 대부분의 혼의 의식이 무의식의 그 파장. 거기에 의해서 심, 마음과 감정, 정서 다 이게 서로가 파장대가 완전히 다르면은 교란이 아니라 파장이라는 게 단순한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어떤 수준이라도 어떤 사람은 이런 수준의 파장인데 어떤 사람은 이런 수준이다 하면 교란이 안 일어난다 이게. 교란이라는 건 같은 레벨의 같은 수준이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이건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의식은 전부 다 에너지화되는 거예요. 의식 자체는 파동에서의 정보에 해당하는 거죠. 파동이라는 건 정보 아니에요. 의식은 에너지 아니야. 그것이 전부 다 충돌한다는 얘기예요. 충돌하기 때문에 그게 교란이 된다 이게. 아까 3A를 먼저 얘기한 이유가 그거라 이게. 우리가 그게 동조되고 합일되고 하는 그런 우주적인 그런 거예요. 이렇게 되게 하려면 칼마 대상하고도 교란파를 갖다가 우리가 이런 조화파로 바꾸는 거를 갖다가 이건 3A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자기가 쫙 상대에 갖고 있는 칼마적인 그런 거 갖다가 자기가 쫙 파동적으로 통념적으로가 아니에요. 파동적으로 자기가 쫙 받아들여가지고 그거에 대한 걸 갖다가 자기가 마음속에 쫙 해서 조화 파동으로 자기가 결국은 의식 훈련이에요. 그런 파동으로 바꾼다는 의식 훈련을 해가지고 의식을 갖다 조화파로서 보낸다. 그런 의식 훈련이지. 실제로 뭐 자기가 안에서 파동이 교란파가 들어온 걸 갖다 뭐 양자 역학적으로 이 파동을 해서 보낸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건 의식의 훈련이에요. 양자의식. 그런 식으로 해서 보내는 의식하면 칼마 대상과 부딪히던 게 자기가 그런 훈련했기 때문에 부딪히지 않는다는 얘기냐. 그거는 이제 자연스럽게 그 전 연민과 이런 게 같이 그하면서 그게 된다는 얘기. 이 컴패션의 익스체인지를 갖다 퀀텀적인 걸로 내가 전환시키고 순화시켰다고 그러는 거지. 통념적으로 하는 것은 대단한 훈련이 웬만한 경제가 있지 않으면 할 수가 없고 사람들이 끔찍하게 느끼는 거를 누구나가 조금이라도 이게 마음 챙김이나 또는 치유 명상 기용 수련 정도를 좀 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걸로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대상자한테 이걸 처음부터 하라는 뜻이 아니고 앞에서 얘기한 단계적으로 해온 걸 거치고 어느 정도 되는 사람한테 이제 완전히 잔존섭기로서 완전히 의식을 변화를 가지고 그 단계에 가서 하는 그걸로서 얘기한 거예요. 온라인 상에서 뭐 양자 얘기하지만 그게 깊이 들어갈 필요 없지만 우리 인간이 우리 양자 우주라는 건 알고 있고 양자 오면 양자 파동이고 그리고 지금 양자 이론으로 하면 이게 다차원의 파동장이라는 거 알고 있고 이게 파동이라는 건 뭐예요? 에너지와 정보고. 근데 우리가 다차원을 할 때 다차원의 생명 이 자체가 우리 신체적인 거 물질적인 게 넘어서 우리 기적인 거 여러 차원이 우리 생명장으로 들어와 있다는 걸 알고 있고 그러면 이게 결국은 우리가 그런 파동의 독성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식으로 아는 게 뭐예요? 파동에서 이게 전부 다 실제 모습이나
이걸 갖다 우리 인간의 인지나 측정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측정하면 이게 뭐예요? 입자와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우리가 교란되는 거고 그게 의식이 있던 거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이런 거 하기 전에 여러분이 치유가는 사람한테 봐야 될 아주 기본적인 양자 의식에 대한 책 우주나 그리고 우리 인간 양자 우주라는 거의 상식 정도는 다 알고 그런 책에 대한 걸 그러니까 쉽게 그건 완전히 의식이죠. 거의 뭐 과학적인 것보다는 양자 물리학적인 것보다는 의식에다 치중해가지고 이렇게 그하고 있는 책이지만 내가 중요한 양자 의식을 그하기 위해서는 그런 책을 보는 게 그하다 이거지. 왜냐면 그런 책이 아니고 다른 데서 양자 에너지를 더 강조하지만 양자의 의식적인 측면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그런 책이란 것은 전문적인 책이 아니니까 그런 거에 대한 상식 정도로 그하면은 양자에 대한 의식 자체가 어려운 의식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양자 파동 이걸 갖다 쉽게 그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게 양자 파동이고 그래서 다차원의 양자 파동이고 그래서 양자에 대한 특강했을 때 통합 양자장 조건하고 표준 입자 물리학 그다음에 조건 이론 그다음에 데이빗 봄의 직관적인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내가 했듯이 그런 거에 대한 기본 원리만 우리는 알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이상 들어가면 그 양자 얽힘이라든지 비국소성 원리 뭐 이런 건 양자에 아주 그렇다 이거예요. 수천 양자 물리학의 천재들이 밝혀놓은 게 그거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과학적으로 역학적으로 밝혀놓은 것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정도만 우리는 알고서 하고 있는 모든 이 생각, 의식 뭐 할 거 없이 우리의 본능 뭐 다 하는 게 에너지적으로 하는 게 파동적인 거 그 파동은 에너지와 동시에 그 수준의 식을 우리가 감정이든지 마음이든지 혼이든지 이게 다 그게 담고 있는 뭐 에너지 레벨로 다 다른 거예요. 에너지와 양자적으로 봤을 때 완전히 소립자, 쿼크, 조건, 원자, 분자 우리는 생체 분자 아니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세포, 조직 이렇게 되면 이게 그 레벨이 쭉 그하면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분자 이상. 이쪽에 오면 우리가 구조화되고 뭐하고 정보도 많고 해서 쫙 인지돼요. 근데 실제 이걸 움직이는 건 그 밑으로 어때요? 소립자나 쿼크까지 간다 하더라도 그 밑에 그리고 딱 하면 근본적인 건 그 아래 수준은 양자 물리학 측정은 못하고 이론적으로 지금 밝혀내고 있는 수준. 그러니까 그 정보는 어때요? 우리 위에 지금 분자 이상의 수준. 여기에서는 우리가 정보가 확 또 구조화된 게 우리가 다 보고는 하는데 그 아래는 어때요? 내려갈수록 점점 어때요? 모른다 우리. 모르지만 그게 다 실제로 움직이는 거예요. 우주를 갖다 여러분 10의 30성, 뭐 10의 20성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확장된 우주를 보면은 그거 말고도 우리가 오감언으로 아는 우주도 우리가 아는 지금 우주가 아닌데 그 밑에 수준에 가서 진짜 우주에 가면 그건 시공에 대한 개념이 원자 소립자 수준의 그것만 돌아가는 우주에 대한 거 봐도 이제 양자 물리학에서 소립자의 그런 수준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이 우주가 그런 수준에서 다 돌아가는 우주만 해도 이건 상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실제로 그게 리얼하게 우주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그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는 더 소립자보다 더 아래 쿼크, 누구나 초근이 저거 하는 거 이게 전부 다 그거 하는데 그걸 가면 우리가 정말 어떻고 저떻고 하는 것들이 다 무의미한 또 인간 중심적인 철학, 심리학 또 우리가 과학적으로 뭐 얘기하고 있는 것이 다 허구라는 거. 그냥 인간의 눈에 비친 우주일 뿐이다. 그 양자 물리학도 어디 불완전하지 아직.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수행 단계에 오면은 그 밑에까지 관상을 하고 관조를 한다고 내가 예전에 얘기했어요. 오감으로서 보는 이런 거에 대해 우리가 착각하고 매달리는 이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하나의 방편적인 수련이죠. 관조의 수련. 그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양자에 대한 원리를 갖다가 뭐 우리가 깊이 있게 이론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그것이 양자 역학에 지난 100년 사이에 양자 역학에서 밝혀놓은 수많은 천재들이 밝혀놓은 걸 우리는 불교나 기독교의 성현들의 말씀을 우리가 진리로 받으는 거 마찬가지로 최소한 인간의 이성과 인지로서 그에는 최고의 결정적 그 자체가 불완전하다 그랬어요. 내가 말하는 건. 그게 지금 밝히는 양자론이라는 것 자체가 가설이나 평행 우주다, 홀라키 우주다, 무슨 우주다 온갖 얘기들이 다 나오고 있고 수학의 솔루션이 여러 솔루션이 나오니까 막 그게 추론을 해가지고 가설해가지고 막 나오는 것이지 실제 그거는 내가 지금 그거 하는 거지 실제 체험해가지고 하는 거지. 나는 무수한 세계에 대한 걸 수련, 명상 아주 리얼하게 체험한다 이게. 내가 지금 현실 속에서 여러분을 보는 것보다 더 리얼하게 계속 이렇게 됐을 때는 무수한 다른 세계가 그하고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 그걸 모르고서 얘기할 때 그건 하나의 관념의 유의에 불과한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어떻게 보는 그 관점과 이론에 따라서 그거를 우리가 알고 그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제대로 된 인간 중심적인 이체와 같이 초인 우리 인간의 그런 잠재된 고통이나 이런 뭔가를 보통인간의 이게 하나의 운명적인 그러면서 그걸 우리 초월해가는 그 잠재적인 능력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다는 것을 아는 수준. 이런 수준을 왜 수행하지 않고서 할 수 있는 거에 굉장히 깊은 통찰이란 말이에요. 수행하는 경지에 가서 보면 그거 자체가 또 뭐 아주 그한 거예요. 그럼 그 수행도 우리 인간 중심적인 걸 넘어서 어때? 그러니까 니체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인간 중심적인 거예요? 극치적인 거예요? 실존적인 걸 갖다가 넘어서는 그걸.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예요? 우주 중심적인 사고로.
우주중심적인 사고를 또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또 양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알고서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여러분이 뭐 여러분의 치유자한테, 치유 대상자, 여러분 내담자한테 그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고. 식으로서 얘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식이라 하지만 미세하다 할 수도 있고 가장 초원식도 그런 식의 생명을 가진 세계, 이런 세계를 움직이게 하는 근원적인 식, 그러면서 에너지. 그것이 개인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가 아레아식이라는 거고. 아레아식 자체는 또 아마라식 수준에서 범세계적인 거고 기독교에서는 영에 대한 그에 상호하는 이런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시각에서 우주를 보고 인간을 보고 하느냐에 따라서 다 그게 다르요. 그 수준에서 통찰이 있단 말이에요. 니체는 니체 수준에서 인간 중심주의적으로 철학으로서 그런 그 실존 철학적인 걸 넘어서 초인으로서 하는 길을 제시하면서 그 수준에서 보면 그게 통찰이 대단한 철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니체가 위대하다 그러지만 그러면 그거랑 그 위의 수준으로 가면 큰 의미를 잃는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이제 수련수행이 쭉 경제하면 그 자체도 다 이게 의미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는 그런 관조에 우주를 관조하고 모든 관조하는 그런 수준. 그게 되면 그때 다시 양자적인 그 수준, 아까 얘기하는 그것이 다시 다 살아나는 거예요. 온 우주에 대해서 상상만 해도 물리적인 우주가 지구가 태양을 돌고 태양이 지금 뭐 은하계를 보고 은하계가 은하단을 돌고 은하단이 은하성단을 돌고 은하성단이 대은하 우리 역학으로 얘기하면 자유도가 우리가 지금 정신을 핑핑 잃어야 될 정도야. 근데 우리가 그하지 않은 건 우리는 하나의 그 바이러스보다 더 상대적으로 하면 더 적은 그런 건데 그 바이러스보다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럼 또 한쪽으로 얘기해. 그게 아니고 그 바이러스 같은 그 속에 온 우주에 그게 다 들어와 있다는 얘기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보다 내가 얘기한 건 더 평소에 얘기했듯이 더 복잡한 걸 내가 얘기해 줄 수 있단 말이야. 이게 우주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그건 단순한 인지적으로 이해하는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걸 탈거하는 그런 수련을 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 같이 치유자들은 그런 수련 수행을 해야 되고 여러분이 말하는 치유 대상자 내담자들은 그 경지에 가기 전에 현실적인 문제에서 지금 오늘 얘기한 것들이 다 그한 거고 이 차이가 있다는 것만 여러분이 알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자체는 시인들도 그러다 얘기했죠. 윌리엄 블레이크 시인이 얘기했대. 무한이나 우리 하나의 손바닥이다. 우리 하나의 모래알 속에 뭐 이런 말이라는 게 상징적으로 얘기하지만 그건 사실 그 시인이 얘기하시면 내가 얘기하면 더 리얼하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은 뭐해? 아무것도 아니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같이 어리석은 그게 없는 거지. You are that지.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초종교적으로 하고 그하고 가는 거예요. 네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불경이지만 하나님의 모든 본성이 그대로 너한테 발현되어 있다. 불교에서 네가 부처님이다. 이런 얘기 한다. 이게 부처의 속성이. 현재는 완전히 본각의 상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는 그런 사유, 관조 이런 훈련을 하는 게 우리가 여러분 같이 수행 단계, 수련 단계에서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는 치유 대상자들, 내담자들의 경지가 아니고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런 경지에서 방편적으로 이렇게 이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거. 아까 내가 전에 아주 원초적인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훈련해 가는 거. 이거가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걸.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여러분들한테 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했을 때 결국은 이렇다는 얘기를 그 사람들한테 하나의 오메가 포인트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에서 해주는 건 굉장히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어디에 갇히질 않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사실 명상이나 수련도 어디에 갇히는 게 제일 위험한 거고 철학이나 심리학도 다 어디에 갇혀가지고 갇히지만 않으면 지금 통찰이 없는 철학이나 심리학이 하나도 없고 다 갇히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 여러분 자신과 치유자로서 또 여러분의 내담자들한테 깨우치게 해주는 게 이게 진짜 여러분이 그 하래요.